하루에 35개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용실 이야기예요. 2024년 한 해에만 13,000개가 넘는 미용실이 폐업했고 새로 문을 연 미용실 10곳 중 7곳은 3년 안에 사라집니다. 전국에 11만 개가 넘는 미용실이 있는데 인구 만명당 21개 꼴이거든요. 미국의 10배, 선진국 평균의 4배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다운펌 제품이 출시 6개월 만에 100만 개가 팔렸고 20대에서 30대 여성의 65%가 최근 1년 내에 셀프 미용을 시도했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미용실을 포기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은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미용실 산업의 몰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평범한 커트와 염색을 받은 고객이 계산대 앞에 섰는데 예상 금액은 12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영수증에 찍힌 최종 금액은 23만 원이었습니다. 기장 추가, 모발 손상 추가, 클리닉 추가, 원장 시술료 추가까지 처음 들어본 항목들이 줄줄이 붙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바가지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미용실 산업이 구조적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202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미용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3%인데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7%의 2배를 넘어요. 소비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추가 요금에 분노하고 미용실 원장들은 치솟는 원가에 고통받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불신이 자라나고 불신이 쌓인 곳에서 시장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2022년 정부는 미용업계에 5개 항목 가격 표시제를 도입했습니다. 커트, 펌, 염색, 클리닉, 샴푸 등 기본 서비스의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라는 거였는데요. 현실에서 이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요. 기본 가격만 표시하고 실제 계산대에서는 전혀 다른 금액이 청구되기 때문이죠. 기장 추가 요금이라는 항목이 대표적인데요. 어깨 밑으로 내려오면 추가, 가슴까지 내려오면 또 추가, 허리까지 내려오면 한 번 더 추가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미용실마다 다르고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시술자 직급에 따른 가격 차이입니다. 같은 서비스인데 일반 스태프가 하면 8만 원, 실장이 하면 12만 원, 원장이 하면 18만 원이거든요. 누가 시술할지는 당일 현장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고객은 선택권 없이 높은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한 소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염색 예약할 때는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원장님이 나오셔서 18만 원을 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어요. 가격이 비싼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미용실에 가기 전에는 얼마를 쓸지 알 수 없고 시술을 받는 중간에도 최종 금액을 가늠할 수 없거든요. 신용카드를 내밀 때까지 정확한 금액은 소비가 지속될 때 소비자들은 신뢰를 잃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시장은 작동하지 않아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용실 가격 공개 안 하는 곳은 절대 안 간다. 추가 요금 물어보는 순간 눈치 주는 미용실은 다신 안 간다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추가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해요.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건 추가 요금의 존재가 아니라 사전 고지의 투명성이거든요. 예측 가능한 18만 원과 예측 불가능한 12만 원 중에서 소비자들은 전자를 선택합니다. 신뢰 붕괴의 책임은 가격을 숨긴 쪽에 있어요. 그런데 미용실 원장들의 입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미용사회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미용실 평균 운영비는 3년 전 대비 35% 이상 상승했거든요. 특히 핵심 원재료인 염색약과 파마약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데 환율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원가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3년 전에는 염색약 한 통에 2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만 5천 원이라며 같은 시술을 해도 재료비만 70% 가까이 올랐다고 말했어요. 독일산 프리미엄 염색약은 통당 5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재료비 상승을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면 고객들이 떠난다는 점이에요. 인건비 폭등도 심각합니다. 최저임금이 2022년 9,160원에서 2025년 1만 30원으로 9.5% 올랐지만 미용실 스태프들의 실제 급여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했거든요. 숙련된 스타일리스트를 잡으려면 연봉 3,500만 원 이상은 제시해야 하고 서울 강남 같은 지역은 5천만 원도 모자랍니다.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인건비 협상력은 완전히 직원 쪽으로 넘어갔어요.
전기세와 월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드라이기, 고데기, 에어컨 등을 하루 종일 가동하는 미용실의 전기 요금은 월 평균 8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거든요. 2023년 전기 요금 인상 이후 일부 소형 미용실은 전기세가 월 200만 원을 넘어섰다는 사례도 있어요. 상권 좋은 곳의 월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이 기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장들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한 업계 관계자는 손님이 비싸다고 느끼는 18만 원에서 재료비 4만 원, 인건비 1만 원, 임대료와 공과금 4만 원을 빼면 순이익은 4만 원도 안 남는다고 토로했습니다. 하루 5명만 받아도 하루 2만 원, 한 달이면 600만 원인데 여기서 세금과 보험료를 내면 실제 원장 수입은 400만 원 정도예요. 결국 소비자는 바가지라고 느끼고 업계는 생존 비용이라고 말하는 상호 불신의 악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양측 모두 피해자이지만 서로를 가해자로 지목하며 시장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어요. 이게 2025년 대한민국 미용실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선택했어요. 미용실을 포기하는 쪽으로요. 2025년 올리브영의 셀프 미용 카테고리는 총 159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셀프 염색약, 셀프 펌 제품, 셀프 탈색제, 셀프 클리닉 제품까지 과거에는 미용실에서만 가능했던 거의 모든 시술이 가정에서 가능해졌거든요. 다이소는 34종의 초저가 미용 도구를 판매하며 일부 제품은 1,000원입니다. 특히 5,000원짜리 다운펌 제품은 사회현상이 됐어요. 한 제품은 출시 6개월 만에 100만 개가 팔렸고 온라인에는 미용실에서 8만 원 주고 하던 걸 5,000원에 똑같이 했다는 후기가 넘쳐납니다. 셀프 염색약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3,5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건 3년 전보다 60% 이상 성장한 수치예요. 더 중요한 변화는 셀프 미용이 더 이상 돈 아끼려는 사람들만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대에서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5%가 최근 1년 내 셀프 미용을 시도했다고 답했고 그중 78%가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했거든요. 이들은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라 편의성, 시간 절약,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통제감 때문에 셀프 미용을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기술 독점이 무너진 게 결정타였어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사실상 국민 미용학교가 됐습니다. 셀프 레이어드 커트를 검색하면 조회수 1,000만 회가 넘는 영상들이 줄줄이 나오거든요. 전문 미용사들이 직접 촬영한 튜토리얼 영상에서는 각도, 힘 조절, 가위질 방향까지 세세하게 가르쳐줍니다. 어떤 영상은 미용학원 1년 과정을 20분에 압축했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해요. SNS에는 셀프 미용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고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가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누군가 셀프 염색하다가 머리가 주황색이 됐다고 올리면 몇 분 안에 그건 탈색이 덜 된 거니까 보정 염색제를 이렇게 쓰면 된다는 전문가급 조언이 달려요. 소비자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거대한 지식 생태계가 형성된 겁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시술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어요. 내가 집에서 30분 투자해서 5,000원에 할 수 있는 일에 미용실에서 8만 원을 내야 하나? 이 질문 앞에서 미용실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셀프 미용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라 주류가 되어 가고 있어요. 과거 미용실이 가진 두 가지 절대 무기가 있었습니다. 전문 기술과 고급 제품이었죠. 일반인은 머리를 어떻게 자르는지 몰랐고 어떤 염색약이 좋은지도 몰랐거든요. 미용사만이 가위를 다룰 줄 알았고 미용실만이 전문가용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독점이 미용실 산업의 해자였어요. 하지만 2025년 이 독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유튜브에는 현직 미용사들이 직접 올린 커팅 강좌가 수천 개 있어요. 남자 투블록 자르는 법, 여자 시스루뱅 자르는 법, 레이어드 컷 각도 잡는 법처럼 구체적인 기술이 무료로 공개됩니다. 심지어 일부 영상은 미용학원 교재보다 더 자세하고 친절해요. 제품 독점도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전문가용 염색약이나 케어 제품을 일반인은 구매할 수 없었거든요.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야 도매상에서 구입할 수 있었고 가격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클릭 몇 번이면 미용실에서 쓰는 똑같은 제품을 살 수 있어요. 가격도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후기도 수천 개씩 달려 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미용실 전용이라고 광고되던 프리미엄 염색약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해요. 미용실에서 시술 받으면 15만 원이지만 제품을 직접 사면 28,000원이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10배 가까운 돈을 내고 미용실에 가야 하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용실은 우리는 전문가이고 결과가 다르다고 항변하지만 소비자들의 체감은 달라요. 셀프 미용 커뮤니티에는 집에서 한 염색이 미용실보다 더 잘 나왔다, 미용실에서 망친 머리를 집에서 고쳤다는 후기가 넘쳐납니다. 물론 실패 사례도 많지만 성공 사례가 충분히 많아졌다는 게 핵심이에요. 성공 확률이 50%만 되어도 사람들은 시도하거든요. 제품과 기술의 독점이 사라지자 미용실의 절대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용실은 기능만으로는 경쟁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어요. 단순히 머리를 자르고 염색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가치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대부분의 동네 미용실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어요. 2024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2023년 95만 명이었던 폐업자 수가 1년 만에 5만 명 이상 증가하며 한국 자영업 시장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줬습니다. 폐업 사유 1위는 사업 부진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했어요.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다는 뜻이죠. 2위는 수익성 악화 23.1%, 3위는 과다 경쟁 15.7%였습니다. 결국 90% 가까운 폐업이 돈을 벌 수 없어서라는 경제적 이유로 발생했어요. 한국 자영업 생태계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미용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한국미용사회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연간 1만 개 이상의 미용실이 폐업했거든요. 2025년은 1만 3천 개가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루 평균 35개의 미용실이 문을 닫는 셈이에요. 누군가의 꿈이었고 생계였던 공간이 매일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업 3년 미만 미용실의 폐업률은 70%에 육박해요. 새로 미용실을 열어도 10곳 중 7곳은 3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빚만 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 폐업자는 인테리어에 7천만 원, 장비에 3천 원, 보증금에 5천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2년 반 만에 정리했다며 남은 건 3천만 원 빚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구조적 붕괴의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경기가 나빠도 일부 업종은 버텼고 일부 지역은 선방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다, 구조 자체가 망가졌다고 입을 모아요. 왜 이렇게 많은 미용실이 동시에 무너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2025년 기준 전국에는 약 11만 개의 미용실이 있거든요. 인구 1만 명당 21개꼴인데 이건 미국의 2.1개보다 10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선진국 평균인 1만 명당 5개와 비교하면 4배가 넘어요. 서울 강남구만 봐도 상황은 명확합니다. 강남구 인구는 약 54만 명인데 미용실은 1200개가 넘거든요. 450명당 미용실 1개가 있는 셈이에요. 한 블록에 미용실이 3개, 4개씩 밀집된 거리가 수두룩하고 심지어 같은 건물 1층과 2층에 미용실이 각각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과포화 상태에서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생존하기 어려워요. 더 심각한 문제는 미용실의 67%가 연매출 5천만 원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라는 점입니다. 월 매출로 환산하면 420만 원 정도인데 여기서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를 빼면 원장이 가져가는 순이익은 월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예요. 이 금액으로는 생계 유지도 버거운데 투자금 회수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미용실이 생겨난 걸까요? 진입 장벽이 낮았기 때문이에요. 미용사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미용실을 열 수 있었고 초기 투자 비용도 다른 업종에 비해 적은 편이었거든요. 특히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미용업이 손재주만 있으면 돈 벌 수 있는 직종으로 인식되며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무한정 커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미용실에 가는 횟수는 정해져 있고 쓸 수 있는 돈도 한정되어 있거든요. 11만 개의 미용실이 5천만 명의 고객을 나눠 먹는 구조에서 한 미용실당 평균 고객은 450명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단골을 만들고 재방문을 유도하고 수익을 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포화된 시장에 원가 상승과 소비자 이탈이 동시에 덮쳤습니다. 파이는 줄어드는데 나눠 먹을 사람은 그대로이니 한 조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구조적 병폐가 2025년이라는 시점에 터져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미용실이 망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살아남는 곳도 분명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생존 전략이 극단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중간 지대는 붕괴하고 양극단만 살아남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미용실은 커트 가격이 6,000원이에요. 10분 안에 커트가 끝납니다. 상담도 없고 샴푸도 없고 드라이도 최소화해요. 고객이 앉으면 미용사는 말없이 가위질을 시작하고 정확히 10분 후 고객은 일어납니다. 하루 평균 80명에서 100명을 받으니 일일 매출은 50만 원에서 60만 원이고 월 매출 1,500만 원으로 충분히 수익을 내요. 이 모델의 핵심은 박리담회입니다. 한 명당 수익은 적지만 회전율을 극대화해서 총량으로 승부하는 거죠.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 가격 불만이 없고 시간이 짧으니 대기 스트레스도 적어요. 무엇보다 6,000원에 이 정도면 만족이라는 가성비 인식을 확보했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 경쟁력이 해자가 된 거예요. 반대 극단도 있습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미용실은 오직 예약제로만 운영되며 하루 최대 4명만 받아요. 커트와 상담에 1시간 30분, 염색과 펌은 3시간을 할애합니다. 가격은 커트 8만 원, 염색 25만 원이에요. 하지만 고객들은 기꺼이 돈을 냅니다. 이곳에서 파는 건 머리 시술이 아니라 힐링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미용실은 완전히 개인화된 공간으로 꾸며져 있어요. 다른 손님과 마주칠 일이 없고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미용사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직업, 취향까지 파악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스타일을 제안해요. 시술 중에는 차와 다과가 제공되고 편안한 음악이 흐릅니다. 고객들은 돈을 내고 휴식을 사는 기분이라고 말해요. 이 두 모델의 공통점은 명확한 정체성입니다. 6,000원 미용실은 싸고 빠름을, 25만 원 미용실은 프라이빗하고 특별함을 확실하게 전달해요. 고객은 자신이 무엇을 얻을지 정확히 알죠. 반면 중간지대의 미용실들은 그냥 평범한 미용실로만 인식됩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싸지도 않고 차별점이 없어요. 시장은 극단으로 급속히 분화되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원하는 고객은 초저가 미용실로, 경험을 원하는 고객은 프리미엄 미용실로 이동해요. 중간 가격대에 머물러 있는 동네 미용실들은 양쪽에서 동시에 고객을 빼앗기며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지대에 있는 대부분의 동네 미용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무조건 극단으로 가야 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중간지대에서도 살아남을 방법은 있지만 과거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극단적 투명성 회복이 필요해요. 추가 요금이 전혀 없는 무조건 명확한 가격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커트 2만 원 끝이어야 해요. 기장이 길든 짧든 누가 시술하든 무슨 제품을 쓰든 2만 원이어야 합니다. 고객이 미용실 문을 열기 전에 이미 최종 금액을 알 수 있어야 해요. 신뢰 회복은 투명성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미용실은 추가 요금 제로를 간판에 크게 써붙였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받지 않아요. 손해보는 경우도 있지만 입소문이 퍼지며 고객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단골이 30% 늘었고 재방문율은 80%를 넘어섰어요. 틈새 전문화도 중요합니다.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를 극도로 잘해야 해요. 손상모발 복구 전문, 난이도 높은 컬러 전문, 특정 스타일 전문처럼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을 만들어야 살아남아요. 셀프로는 할 수 없는 영역에 집중하는 거죠. 경기도 수원의 한 미용실은 탈색 모발 복구 전문점으로 포지셔닝했어요. 셀프 탈색 실패로 머리가 끊어지고 상한 고객들이 주요 타깃입니다. 일반 미용실에서는 자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곳은 특수 클리닉 제품과 기술로 복구해요. 가격은 비싸지만 고객들은 기꺼이 냅니다. 대체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초개인화 관계 구축도 핵심이에요. 단순히 머리만 자르는 게 아니라 고객의 취향, 라이프 스타일, 심지어 기분까지 기억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미용사가 아니라 헤어 카운슬러로 자리매김해야 해요. 고객이 이 사람만 믿고 맡긴다는 신뢰를 쌓으면 가격은 부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원장은 단골 고객 50명의 데이터를 노트에 상세히 기록해요. 직업, 취향, 지난 시술 내역,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적어둡니다. 고객이 방문하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프로젝트는 잘 되셨어요? 라고 먼저 물어요. 고객은 여기는 나를 아는 곳이라고 느끼며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모든 소비자를 잡겠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미용실인지 명확히 해야 해요. 애매하게 중간에 머물면 양쪽에서 밀려 결국 사라집니다. 극단으로 가든 틈새를 파고들든 뚜렷한 정체성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는 지금 몇만 원을 아끼기 위해 집에서 머리를 자르고 염색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잃고 있습니다. 작은 사랑방 같았던 동네 미용실 문화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머리를 자르러 가는 게 아니라 이웃의 안부를 묻고 동네 소식을 나누던 공동체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어요.
동네 미용실 원장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동네의 이야기꾼이었고 때로는 상담가였으며 작은 변화를 함께 기뻐해주는 이웃이었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다음에 또 봐요 라는 작별 인사로 끝나는 그 짧은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사회적 연결고리일 수도 있어요. 셀프 미용은 편리합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아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남는 건 욕실 거울 앞의 고독뿐이에요. 아무도 오늘 스타일 정말 잘 어울리네요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 함께 웃어줄 사람도 없어요. 효율을 얻었지만 우리는 연결을 잃었습니다. 10만 개의 미용실 중 몇 개나 살아남을까요? 그리고 살아남은 미용실은 과연 예전의 그 미용실일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의 산업이 붕괴하는 걸 목격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의 문화가 소멸하는 것도 보고 있어요. 이 비용, 과연 우리가 치러야 할 만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우리가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일 35개의 미용실이 문을 닫고 누군가는 꿈과 생계를 동시에 잃고 있습니다. 100만 명의 폐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100만 개의 좌절과 절망이에요. 한 산업이 무너지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삶도 함께 무너집니다.